네, 지금까지 훌륭한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방법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기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플로우를 도입한 한 금융사에서는 플로우의 이 기능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시간을 1인당 하루 55분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직원 수 30명인 회사에서는 약 27.5시간 절약할 수 있는 수치고요. 일주일에 불필요한 회의 시간을 192.5시간 줄여줄 수 있는 플로우의 핵심 기능. 네, 여러분, 이 기능 과연 알고 계실까요? 네, 정답은 바로 플로우의 업무 기능이었습니다. 다들 맞으셨죠? 네, 이 업무를 잘 활용해야 플로우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요. 하루에 1시간, 한 달이면 30시간의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이 프로 일잘러들의 플로우 업무 기능 활용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무 5단계와 하위 업무로 업무 누락 0%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목표 달성 100%로 만드는 업무 관리 기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플로우에서 업무 생산성 방해 요소를 조사해 봤습니다. 1위는 업무 진행 상황 체크가 차지를 했고요. 2위는 휘발되는 업무 기록 찾기, 3위는 자료와 파일 검색 이 차지를 했는데요. 네, 플로우에서 업무를 주고받으면서 이 5가지 방해 요소로 인한 낭비 시간을 평균 1시간 정도 줄일 수 있었으며 그 시간을 오히려 창의적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수백 개의 기업을 만나면서 직접 경험했던 일잘러들의 업무 활용 방법을 단계별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플로우 업무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무 진행 상태 5단계를 특징별로 잘 적용한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위 업무를 활용한다. 전체 업무에서 원하는 조건의 업무들을 확인한다. 간단한 요청부터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업무로 관리한다 입니다. 이 4가지 포인트를 마스터하면 진행 상황을 체크하거나 업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다이어리를 작성하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먼저 업무 프로세스 5단계 간단한 요청부터 큰 업무까지 효율적으로 요청하고 처리해서 업무 누락 0%로 만드는 비법. 지금부터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교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플로우 업무에 5단계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5단계를 별도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면 보통은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해하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요청. 네, 요청자가 게시물로 업무를 등록한 상태, 맨 처음 최초로 등록한 상태에서는 요청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진행.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진행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 업무 과정을 이제 댓글로 공유하고 담당자가 처리를 완료했을 때 피드백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이 피드백 상태의 업무를 요청했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아, 이제 더 이상 수정이나 뭐 추가로 요청할 부분이 없다 하면 완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된 업무는 보류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간단한 서류를 요청할 때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경영지원팀을 지나가다가 아차 하면서 서류 요청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소한 뇌물을 주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아, 다른 기업의 경영지원팀에 있는 지인과 제가 식사를 하면서 보통 이런 요청은 어떻게 들어오냐라고 물어봤는데 보통은 이제 마주치면 구두로 요청하다 보니까 뭐 채팅이나 뭐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히스토리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일수록 누락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를 발급하는 상황을 한번 업무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단계를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업무 5단계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할지 이미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네, 요청. 처음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요청 상태로 게시물을 등록하게 될 거고요. 진행, 이제 다들 아시겠죠? 네, 인사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진행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네, 인사 담당자가 이제 서류를 발급하고 댓글로 첨부해서 확인을 요청한다라는 의미로 피드백으로 전환하게 될 거고요. 처음 요청했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완료 상태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도중에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발급이 보류된 상황이다 하면 보류 상태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5단계 정의해 봤으니까 이제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송 차장이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표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영지원팀 박 부장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업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지정된 박 부장은 이제 업무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진행 상태로 전환하고 댓글로 먼저 발급된 재직증명서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린 뒤에 급여 명세표를 첨부한 다음에 총 2개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피드백 상태로 전환을 했네요. 네, 업무 5단계를 완벽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물론 업무 마감일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 재직증명서를 받은 2월 1일과 급여 명세표가 나온 7일 사이에 요청자인 송 차장이 혹시 내 급여 명세표를 박 부장이 잊은 건 아닐까? 뭐 언제쯤 이 업무가 완료될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2개의 요청 상황을 하나의 업무에서 모두 요청해도 되지만 하위 업무를 활용해서 이런 걱정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요청자인 송 차장이 처음부터 2개의 하위 업무로 나누어서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위 업무 없이 하나의 상위 업무에서 2가지 서류를 요청할 때에는 그 박 부장이 댓글로 먼저 발급된 것부터 드립니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댓글로 진행 사항을 공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위 업무로 각각 나누어서 요청을 하면 각 서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요청자인 송 차장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담당자인 박 부장이 직접 2개의 하위 업무로 등록해서 각각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네, 요청자가 등록한 업무를 좀 건드리기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지만 담당자가 하위 업무를 직접 나누어서 등록하면 2개의 서류를 각각 처리하면서 본인의 속도에 맞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마감일과 처리 과정을 공유받음으로써 더욱 신뢰가 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료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과 같이 결과물을 내야 하는 케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에 대한 피드백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고받고 있진 않나요? 네, 하나의 채팅방 내에서 여러 개의 주제가 뒤섞여서 공유가 되고 그리고 수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주제를 찾아 올라가 답장을 보내고 또 답장에 대한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컨텐츠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여러 주제가 뒤섞여서 어떤 내용에 대한 피드백인지도 직접 하나하나 메일을 클릭하면서 정독해야만 합니다. 네, 콘텐츠라고 하면 이제 뭐 SNS나 영상물 같은 그 작업물을 떠올려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미팅의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이 결과물이나 산출물을 내야 하는 모든 그 일상 업무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단계 프로세스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네, 제작 요청, 그리고 제작, 그리고 피드백 상태에서는 리뷰 및 수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완료 상태에서는 아마 컨텐츠 업로드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이 중단되었을 때는 보류 처리가 되었겠죠. 네,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댓글로 이제 작성하고 상태를 전환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업무에서 이제 요청, 진행, 피드백 이런 것들이 많이 전환되게 되면 히스토리 관리도 안 되고 어떤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었는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콘텐츠 제작의 경우에는 이제 수정이나 보완 요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먼저 매주 정해진 날짜에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상당 고정 파트를 잘 들으셨다면 익숙한 화면일 텐데요. 지금은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해진 일정대로 철저히 마감일을 지켜야 하는 경우 이렇게 날짜 혹은 단계별로 하위 업무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첫 번째 이미지는 일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복사한 다음에 두 번째처럼 요일별로 각각의 하위 업무들을 진행해서 완료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세 번째 보이는 이미지처럼 7월 4주차 컨텐츠라는 상위 업무 자체, 하나의 상위 업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마감 기한이 있거나 고정된 프로세스가 있는 이런 업무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연된다면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 하위 업무의 마감일만 지켜주면 하나의 상위 업무 마감일도 지연되지 않고 함께 짜임새 있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해진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 대략적인 프로세스와 마감 일자만 정해둔 상태라면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접 추가되는 단계들을 하위 업무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이 교육을 준비했던 과정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4가지 하위 업무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일정에 따라서 이후의 일정이 좀 변동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상위 업무를 등록할 때에는 그 예기치 못했던 특이 사항들 반영해서 뭐 리뷰 미팅이라던가 아니면 2차 업그레이드 이런 것과 같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위 업무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담당자와 마감일을 유동적으로 지정하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피드백 사항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업무로 등록해서 담당자와 일정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해당 업무에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은 그 하위 업무 그대로 철저히 누락 없이 진행하는 방법이었고, 지금 소개한 방법은 내가 필요한 하위 업무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추가하면서 완성까지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영업팀 3명이 퇴사하면 회사가 창립일로 돌아간다. 네, 그만큼 한 명이 관리하는 수많은 고객들을 어떻게 누락 없이 관리하고 인수인계하는지가 곧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명함다발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뭐 핸드폰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 자리를 비웠을 때 그 해당 고객과의 히스토리가 좀 공유가 안 되어서 담당자 복귀할 때까지 뭐 소통이 중단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 명이 담당하던 계약건들을 인수인계하려면 이렇게 개인 컴퓨터에 데이터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후임자에게 또 어떻게 넘겨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플로우 업무를 활용해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고객사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서류 발급과 컨텐츠 제작이 일반적인 5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한 사례라면 이 영업 관리는 기본적인 정의 외에 다르게 적용하는 케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청 단계, 고객사로부터 문의를 처음 접수했을 때 요청 상태로 이제 게시물을 등록하게 되겠고요.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유선 안내나 방문 미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진행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영업 단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상태로 전환됐을 때는 이제 고객사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사항들을 좀 조율하고 있다. 이럴 때 피드백 상태로 전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에는 완료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중단되거나 보류된 상태라면 보류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네, 영업 1팀이 고객사 C컴퍼니 관리하는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게시물로 고객사 정보 C컴퍼니를 업무로 등록을 했고요. C컴퍼니와의 모든 계약 진행 과정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가면서 요청, 진행, 피드백, 앞서 말씀드린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상태를 전환하고 중간중간 이제 진행되는 히스토리들을 댓글로 남겨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들도 이 업무만 보고 C컴퍼니와의 그 계약 진행 상황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고객사 관리를 하다 보면 뭐 계약서를 전달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다양한 과정의 업무 진행될 텐데요. 이렇게 하위 업무로 등록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유선 상담, 그리고 소개자료 전달, 뭐 방문 미팅, 뭐 제품 시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상위 업무에서는 그냥 진행 상태에서 묶였을 일련의 과정들인데요. 이 과정들을 하위 업무로 각각 등록을 해두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계약이 진척되었는지 각 단계에서 오갔던 자료들과 회의록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제 미팅에 동행했던 동료가 있다, 뭐 직원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함께 담당자로 넣어두면 간편하게 히스토리를 숙지하고 나중에 이제 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함께 고객사에 응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일정 관리도 편해지고요. 고객을 놓치지 않고 제때 필요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게 하나의 CRM처럼 작용을 해서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하고 빠른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위 업무로 세부 단계를 체계화해 주시면 더욱더 체계적인 고객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네, IT 회사에서 신규 기능을 오픈하거나 혹은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케이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신제품 개발할 때 이렇게 역할 나누다가 회의가 끝나버린 적 있으신가요?
네,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하나의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도 굉장히 많고 또 각 부서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역할 나누고 일정 조율하다가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팅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었던 역할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도 저희 부서 거였나요? 하는 경우 굉장히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 우리 업무에 맞춰서 5단계로 새롭게 정의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제품 개발의 경우에도 우리 업무에 맞춰서 5단계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규 기능을 준비하는 과정을 나열해 보고 5단계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청 상태에서는 처음 기획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진행 상태로 전환된 뒤에는 실제 개발 혹은 부서별 역할 분배가 시작되어서 뭐 디자인하는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 업무들이 마무리되면 피드백 상태에서는 내부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부서별 업무를 완료했고 이제 오픈을 위해서 막바지 테스트라는 단계가 되겠죠. 네, 그리고 각 부서별 업무들이 마무리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기능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료 상태로 전환하게 되고 만약 이제 중간에 개발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잠시 보류되는 경우 그럴 때는 보류 상태로 전환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IT 회사의 신규 기능이 아니라 뭐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뭐 제품 기획, 그리고 시장 조사, 뭐 테스터, 프로모션 준비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각 단계를 나열해보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 5단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논의한 다음에 공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신규 기능 준비하는 업무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팀, 뭐 개발팀, 디자인팀, 고객경험팀 이렇게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협업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새로 개발이 들어가는 기능을 상위 업무로 등록합니다. 네, 실제 플로우에서 투표라는 신규 기능을 준비했던 업무인데요. 투표 기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각 부서별로 진행해야 되는 업무들을 하위 업무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로 각 부서의 직원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마감일까지 지정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이전 단계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전 단계 업무가 끝났을 때는 이제 쉽게 확인해서 우리 팀 업무도 바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그 전체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신규 기능 개발 프로젝트에 등록된 게시물에서 이제 투표 기능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라는 하위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객 경험팀만 참여하고 있는 이제 자료 제작이라는 프로젝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업무를 새롭게 등록해서 또 한번 매뉴얼을 제작할 담당자를 배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부서별 업무를 공유하는 용도의 프로젝트, 그리고 실무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개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는 방법,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업무가 진행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다른 팀 직원들에게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도 여기에서 쉽게 편하게 기록하고 히스토리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업무 진행 5단계와 하위 업무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업무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업무 어떤 사례를 가장 먼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그 업무부터 바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